안녕하세요. 네이트 판톡 읽어주는 남자 파닉남의 팍군입니다. 네, 오늘도 네이트 판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별 얘기나 사랑 얘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토커들의 선택 이 중에 꼭 하나 입어야 된다. 약간 아이돌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시사, 정치 시사 관련돼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근데 음, 사랑과 이별 이런 거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페스트 1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거 여친 거르는 거 맞지? 댓글과 조언. 네 건 댓글이 있네요. 이거 여친 거르는 거 맞지? 여친이랑 이제 2년 정도 사귐. 오늘 있었던 일인데 어제 저녁에 각자 집에서 DM으로 메시지 주고받고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여친이 폴로 가디건 스샷 찍어주면서 가지고 싶다라는 말을 함. 걔가 외동이라서 아빠가 뭐 많이 사주고 나도 얘한테 명품 팔찌랑 메이커 신발, 옷 등등 많이 사줌. 그래서 아빠 보고 사달라고 해라고 DM을 보냄. 근데 애가 아빠 이번에 돈 많이 썼다고 이번에 여친 이마 지방 이식 수술 아빠가 비용 내줌. 그리고 설날에 조카들한테 용돈 준다고 돈 많이 썼다고 자기가 살 거래. 그리고 2월 3월 달에 엄마 아빠 생일이라 자기 폴로티 살 겸 엄마 아빠 거도 같이 사서 가족 사진 찍을 거라고 얘기함. 그러고 2월 20일 어제 낮에 DM 연락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폴로티 안 사줘서 화남. 이러고 보냄. 그래서 내가 설마 어제 나한테 보내준 거? 이러니까 앙 키키키. 오늘 나보고 같이 롯백 가자고 함. 그래서 내가 엥? 너가 선물해 줄 거라면서 왜 안 사준다고 화내냐고 말하니까 내게 먼저지 유유 이러는 거임. 그래서 아빠 돈 많이 썼다고 걱정해 주더니 아직 애기네? 라고 좋게 말하니깐 안 사주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 암튼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괜찮아. 아무튼 사건 당일 연락 시간이 오후 3시 30분이었음. 빨리 씻고 부산으로 오라는 거임. 우리 집은 양산이고. 뭐네요. 근데 집에 우리 집 강아지 혼자 있는데 얘 혼자 놔두면 계속 울부짖어서 밑에 민원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집 강아지 때문에 밑에 층에 올라와서 난리 났다는 이야기를 들음. 그래서 혼자 놔두면 안 되는데 내가 쫓고 때문에 나갈 수 없다 그래도 내가 씻고 부모님께 연락해 보겠다. 언제 오는지 씻을 때 동안 부모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좀 놔둬라. 몰라 짜증나네. 5시까지 온나 5시까지 못 오면 오지마 라고 보내네 키키. 그래서 내가 진짜 철없네 이래 보내니까 왜 알아서 하슈 이래 보내길래 그냥 너 혼자 가서 살아 이래 보내니까 이응 이거 하나 보내고 오늘 안 와도 된딩 이래 보내고 지금까지 연락 없는데 헤어지는 게 맞지?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음 남자분도 이 여자분한테 이미 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사실 어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인 사이에.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른 거니까 뭐 개념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이분은 이렇게 좀 신경 써주는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 솔직히 애인한테 자기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게 말하다가 이제 중반부터는 이제 그래도 사실 학생이면은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분이 막 엄청 잘못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여자분이 좀 앙탈을 부린 거는 있네요. 그래서 저 같아도 좀 많이 화났을 것 같아요. 이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이미 차단하셨네. 어떻게 2년이나 사귀었지? 지금 갑자기 이러는 건 아닐 텐데. 경제관념 1도 없고 그냥 넌 여친한테 지갑 그 이상도 아닌 느낌인데 오래 사귀면 떼고 결혼하면 음 아무튼 이런 사연이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마음이 떠나신 것 같아서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와, 진짜 이 여자다 하는 여자. 그런 여자 있나요? 와, 진짜 이 여자다 하는 여자. 저는 여태까지 그런 여자는 첫 여친하고 이제 마지막 여친이었는데, 첫 여친은 왜 이 여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다시는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게 해줬던 여친이고, 사실 남자는 항상 얘기하지만 첫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 그런 의미에서 첫 여친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 마지막 여친은 제가 사업이 아니고 회사 때문에 많이 힘들 때 저 대신 울어준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와, 가족 빼고 나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그러기 힘들잖아요. 뭐 제가 뭐 소년소녀 가장이라서 막 방송에 타가지고 남들이 눈물 흘려주는 거 아닌 이상 사실상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울어주니까 저 속상할까봐 더 울어주니까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여자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돌아와서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화에서나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느낌 받을 줄 몰랐음. 정말 이건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랑 다른 느낌임. 나 정말 이 여자한테 평생 헌신할 수 있을 것만 같음. 나 정말 사랑이라는 걸 느끼고 있음. 와, 부럽네. 사랑이 뭔지 모름. 사실 근데 지금 얘한테 느끼는 모든 감정이 사랑인 것 같음. 나 정말 이래본 적 한 번도 없음. 나 여자들한테 콧대 엄청 세우고 다니는데 얘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예전과 다름. 진짜 근데 저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지만 사랑이란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음, 어떤 사람의 사랑은 그냥 이 사람 옆에 계속 있어주고 싶은 거고, 그런 감정들이 다 사랑이라면은 사실 어 뭔가 사랑이란 건 좀 더 특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족과 같이 뭔가 보호해주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저도 와, 사랑이다, 이런 감정을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하네요. 부러워요. 네, 댓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가 엄청 이뻐서? 어, 외모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진짜 이쁜 사람들도 몇 명 만나봤는데 외모는 사귀고 일주일 가는 것 같아요. 딱. 그랬는데 상대방이 나랑 안 맞진다? 그러면은 외모랑 상관없이 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가 엄청 이뻐서 호감도 올라가는 건 맞죠. 하지만 정작 사귀고 보면 성격이 더 중요하다. 아씨, 진짜 벅차는 마음 이해해 줄 테니까 여기저기 중복글 좀 그만 싸질러. 여러 개 썼나 봐요. 다른 여자 만났을 때랑 다른 느낌 나는 여자는 결혼하게 될 여자라던데, 유부남이 말해준 거. 저도 전 여자친구랑 사실 결혼할 줄 알았는데, 어, 연애 초기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직장 출근이 9시면 새벽 6시까지 걔도 저도 직장 다니면서 통화를 하고 3시간 자고 회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 걸 몰랐어, 그때는. 근데 이게 두세 달 이렇게 되니까 사귀고, 약간 지치더라. 그만 전화해 줬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2시쯤에 졸리다고 일부러 끊고 자고 그랬었는데, 그때의 멜랑콜리함은 진짜 잊을 수가 없죠. 너무 좋았죠. 네, 이분도 그런 분 만났으면 좋겠네요.
보고 싶지가 않아. 내가 떠난 후. 헤어진 이유, 내가 너랑 헤어진 이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댓글이 없긴 한데 제가 궁금해서. 내가 너랑 헤어진 이유. 나는 우리 둘의 가치관이 달라서 헤어진 줄 알았었는데 마음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이제 생각이 안 만날 때쯤 문득 우리가 왜 헤어졌지 생각해보니까 너의 바람기로 인한 나의 불안감이었네. 너는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에도 나한테 지인과 일을 가장한 연락을 했었고 내가 분명히 여자친구 있다고 해서 연락을 못하게끔 자료를 다 정리해서 보내줘도 매번 똑같은 걸 물어보길래 왜 물어보나 생각했었는데 여자친구가 폰감 싫어해서 매번 내 카톡을 지우 거였네. 그 여자나 너나 둘 다 대단하다 진짜. 여자분이셨나봐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너 같은 친절을 가장한 바람기 가득한 남자를 내가 미친년처럼 좋아했더니 징그럽다 징그러. 잘 헤어졌네. 역시 사랑에 빠지면 답이 없다는 게 맞다니까. 이 이치를 깨우친 나는 오늘도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사람 만나러 가야지.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환승이별을 하긴 했는데 바람기라는 게 사실 뭘까요? 다른 사람 사귀면 바람인가? 아니면 사귀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에게 약간 호감이 가면은 바람인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사람 사귀고 있으면서도 약간 호감이 갈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랬을 때 호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음. 8번까지 읽고 다른 거 한번 봐볼게요. 힘드네요.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그냥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맞아요. 판이 이런 때 좋죠. 저희는 띠동갑 연인입니다. 전 30대 후반, 그분은 저보다 12살 많은, 지금은 3년째 연애 중이고요. 그럼 거의 49쯤 되시려나? 지금은 제가 더 많이 좋아하네요. 와. 연락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항상 궁금하고 보고 싶고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와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이 을이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 저희는 며칠 여행을 하고 각자 집에서 쉬는데 저는 그 사람이 언제 일어나서 연락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다 되어 일어났다 라면 먹고 청소한다 하고 끊었습니다. 전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렸죠. 혹시 일어나서 같이 점심 먹을까 해서. 와, 3년째 연애 중인데 이런다고요? 너무 멋있다. 근데 뭐 제가 오버한 거죠, 키. 그러고 시간이 지나 5시, 6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카톡으로 뭐 하는지 연락도 안 하냐고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장시간 운전에 내일 중요한 약속도 있고. 근데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카톡 하나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연락을 계속 기다렸는데 초반에도 연락하는 거에 있어서 다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다툰 거고 얼마 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일로 살짝 다툼이 있었는데 이래서 나이 차이가 나는 건가 그러더라고요. 상처 너무 많이 받았겠다. 근데 제가 연락 문제로 계속 말하는 게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안 와요. 누굴 만나거나 그럴 때 친구들 만나거나 동료들은 만나거나 한 번 그냥 도중에 한 번 톡이든 통화든 한 번 못 해주나? 서운할 만할 것 같아요. 그 뒤로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평소엔 그 시간대 몇 초 통화, 퇴근 전후 몇 초 통화, 퇴근 후 카톡이나 잠깐 통화 이런 거
이게 진짜 나이 차이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나요? 전 아직 그래도 떨어져 있을 때 연락하는 거, 목소리 듣고 하는 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3년이란 시간의 연애, 나이 차이가 있는 연애, 제가 너무 바란 걸까요? 하루쯤 연락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 나이 차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애 제일 처음 했을 때는 연락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왜 연락을 안 하냐 이래가지고 많이 혼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연락 많이 하고 근데 일할 때는 사실 연락하기 남자분들은 연락을 잘 안 하죠. 정말 일 처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아니면은 네 그래가지고 뭐 점심시간에 한번 화장실 갔을 때 한번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통 안 하고요. 이거는 사실 근데 태도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나이 차이 이런 건 솔직히 말도 안 되고 귀찮죠. 남자들 귀찮을 때 있잖아요. 연락하기 다 아시겠지만 그럴 때 근데 한 번 더 생각하고 연락해주면은 그게 좀 연애 오래 하는 비법 아닌가? 근데 이분이 제가 제일 오래 한 것보다 많이 연애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 데로 다른 그런 연애 아닐까. 이거는 근데 남자분 결혼 안 하실 거면은 좀 확실하게 애정이 있으면 애정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건가? 여자친구가 뭐 해달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좋아한다면. 지금 남자분은 권태기인데 여자분은 계속 사랑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7개 있고요. 결시친에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거기가 물어보시는 게 어떠신지. 이래서 나이 차이 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이거 생각 아니에요. 결혼 안 하세요? 연애하면 꼭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힘들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고 거기다 의지가 있다면 결혼까지 가는 거고. 맞는 말이네요. 아니요, 상대방이 그냥 별로 마음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랑받거나 사랑하면 더 연락하고 싶고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것도 근데 1, 2년 차지. 3년 차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냥 서로 통과 의례처럼 하는 건데 여자분이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네, 다음은 다른 카테고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헤어진 다음날 저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일간 연락하고 싶어요. 아,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연락하고 싶어요. 헤어진 지 한 달, 제가 먼저 헤어지자 하고 후폭풍 왔습니다. 네, 저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인 거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소식도 알고 싶어요. 유유. 미친 척 전화해 볼까요? 남자들은 한 달 지난 시점에서 다 잊고 생각 정리하겠죠?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후회돼서 연락하고 싶어요.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후. 저는 전 여친들하고 연락하는 친구들 많은데 사실 어 연락하는 친구들 많은데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차이고 고백했다가 다시 사귀어 볼까 했는데 또 차이고 그래도 뭐 생각 상관없이 연락하다 보니까 그냥 친한 관계처럼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하고 싶으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잡고 싶다면 그 사람과 계속 가고 싶다면 잡아야죠. 도전조차 안 해보면 사실 기회 자체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9개의 댓글이나 달렸네요. 인생 뭐 있어요? 일단 해보세요. 해봐야 둘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여자들아 진짜 그러지 마라. 본인이 상처 줬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치유해주면 되는 거임. 생각을 다르게 하란 말이야. 본인이 상처를 줬으면 준 거 이상 더 잘해주고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주면 되잖아. 누가? 네가. 와우. 남자들 생각보다 멍청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면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맞습니다. 정말 나쁜 짓 하지 않았으면. 물론 네가 어떻게 헤어졌는진 모르겠지만 개망나니처럼 헤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너가 진심으로 다시 다가가고 진심을 전하고 그간 오해나 본인이 생각했던 점들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면 괜찮을 거예요. 저의 생각도 그렇고요. 물론 남자가 본인한테 어느 정도 감정이 남아있어야 하겠지만 완전히 순절한 거 아니면 이런 거 고민하고 글 쓸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기다리고 있을게. 와. 헤어지자 할 용기는 있고 진심 전할 용기는 없고 하지 마세요. 무슨 염치로 상대방 마음을 난도질 해놨으면서 무슨 염치로. 염치가 어딨나요? 다시 치료해주면 되지. 암과 실천은 항상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 하더라도 실천을 위해서는 용기, 희생, 고통, 책임 같은 것들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위대한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분들이 많네요. 저라면 잘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저도요. 본인이 통보했으니 붙잡는 것도 본인이 잡아야죠. 혹시 애기야? 나 기다리고 있어. 늦기 전에 연락 줘. 붙잡았는데 너무 매정해서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중이야? 뭔 말이야? 이상하게 생각할지 말지는 남자 쪽이 아직 마음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연락 안 하면 알 수도 없어요. 잊었든 못 잊었든 평생 그렇게 완전히 이별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 남친 애인 생기면 여자 마음이 궁금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 남친 애인 생기면 진짜 재회 기다리는 사람들은 멘탈 관리 없지에 그냥 멘탈 나가는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좋아한다면 기다려야죠. 또 기회가 올 때까지.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도 다른 남친 만나면 되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네 그래서 감정이 희석되면은 그때 사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티 내줬으면 좋겠어. 워낙 티 안 내는 타입이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괜한 기대 갖고 있는 게 더 피말리고 힘들어. 제발 티 좀 내줘라. 정말 많이 좋아했나 봐요. 초반엔 멘탈 나가지만 그것도 한두 달이제 그 이상 지나면 익숙해져서 기대감도 없어지고 다른 이성이랑 있는 모습 다 봤는데 다시 사귈 자신 없음. 할 거 다 있을 텐데 더러워. 더럽나? 모르겠다. 진짜 보고 싶네. 이렇게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진짜 한번 볼게요. 진짜 병신 같다 병신 같아. 마음 하나 추스르지도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똑바로 처리 못하고 그 전에 혼자선 다 어떻게 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다. 일상생활도 안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을 무너진다. 맨정신에 못 살겠어서 낮, 밤 없이 술만 찾는 내가 한심하고 오늘은 일어서야지 이겨내야지 다짐도 그뿐. 의지도 박약하고 더 우울해지고 상대방은 똑똑하게 잘 살 텐데 이런 내가 정말 너무 밉다. 저도 정말 좋아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는 이랬던 것 같아요. 첫 연애 때. 3년 동안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그 친구 생각이 문득문득 계속 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사귄 여자친구들한테 확 집중을 못 해줬던 것도 미안하고 네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나 싶은 건데 너무 좋네요. 저는
저도 2월 초에 헤어져서 님처럼 그랬어요. 그러나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마음 가는 대로 연락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오늘 헤어짐을 인정하고 전 여친한테 잘 지내고 그동안 행복했더라고 보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지네요. 아, 안타깝다. 아니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넌 빛나는 존재야. 아자아자. 와, 어제는 네이트톡에 욕하는 글들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응원되는 글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쓰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 달이 지났네요. 이제 후련하고 울고불고 매달려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생각은 나요. 아직도 주변에선 시간이 약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솔직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약이에요. 맞아요. 언젠간 서서히 그 후폭풍도 지나갑니다. 힘내세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억울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억울한 이야기.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끝나고 아는 언니 40대 후반, 저는 20대 중반과 고깃집에서 한잔 하는데요. 계산대만 되면 아는 언니가 폰을 오래 하는 척을 해요. 뭔가 계산을 안 하려고 해요. 처음에 같이 먹을 때는 언니가 계산하길래 더치페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계산대 앞에 가면 멀찍이 떨어져 서 있고 마치 제가 계산하길 바라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술값 반반하자고 통을 보냈는데 읽고 싶더라고요. 그 내용 아닌 다른 톡을 보내면 답장이 바로 오고요. 일부러 모르는 척 열받아 미치겠어요.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보통 상대방이 너무 많이 사면 미안해서라도 살 텐데 이건 아니잖아요. 유유. 진짜 계속 이런 거면은 그 사람하고 안 만나는 게 맞죠. 정말 이렇다면은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는 게 맞죠.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진짜 구두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행동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남더라고요. 자기는 뭐 와이프랑 살집 뭐 돈 벌어서 와이프 살집 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걸 표현하면 되는데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네 그냥 사람들끼리 이제 그 사람을 멀리 하더라고요. 님도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모르나 연락하지 말라는 거잖아. 저 아주머니한테 쓰니는 그냥 귀찮은 존재라는 걸 왜 모를까. 굳이 뭐하러 만나요? 그런 관계는 불편하고 만날 때마다 불편해요. 맞아요. 이거는 글쓴이가 뭐 세우기 좁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음. 네, 하나만 더 읽게요. 이런 고등학교 교사. 이런 고등학교 교사. 이런 교사 보셨나요? 광주 공업고등학교의 학폭 담당 선생이 관한 글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폭을 당하고 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에 두 번째 상처를 받고 있답니다. 특히 학폭 담당자로 인해서요. 세상에 이런 선생도 있구나 싶습니다. 저는 항상 공무원들에 대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런 걸 볼 때마다 100% 공감되고요. 공무원들 대부분 저는 잘 안 믿는데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무원도 결국은 직장인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뭔가 사명감 때문에 하기 힘들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 사명감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시험 성적 순으로 뽑다 보니까 약간 진짜 저희 군대에서 맨날
폭력했던 사람들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세 분 다 경찰이 되셨고 지금 그런 것처럼 그냥 상관없이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이슈나 이런 걸 받으면은 대충 하게 되고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꼼꼼한 사람도 가끔 대충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업무에 있어서 엄청 꼼꼼한 편이었는데 가끔 너무 스트레스 많으면은 그날 일 대충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항상 새로운 사건을 맡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어요. 그래서 대충 하지 않을까. 원래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런 점은 있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거는 100% 옳지 않다는 것은 동의하나? 아무튼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네, 그런 게 제 의견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학폭을 당하고 바로 병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진술서를 먼저 받은 학폭 담당자 10개 중에 하나가 증거가 없다고 하여 울 아들 보고 자위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학폭 담당자. 학폭으로 온몸이 상처고 골절까지 된 학생과 저 앞에서 가해자들이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폭 담당자. 하나하나 일처리를 하고 의문점 입구에서 문의 전화를 드리면 성의 없이 답하고 이해가 안 돼서 담임쌤한테 대신 물어봐 달라고 했더니 처음과 다르게 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설명했다고 우기면서 소리 지르는 학폭 담당자. 어머니 마음 찢어질 텐데 이러면 안 되죠. 돈 받았나? 학폭 피해자 보호자는 저인데 저하고 말하기 싫다고 나 대신 일 봐주는 우리 오빠한테 나는 거치지도 않고 우리 오빠한테 전달하는 학폭 담당자. 나한테 소리 지르고 학교로 쫓아갈 것 같으니까 우리 오빠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하지 않은 설명들을 우리 오빠한테 하는 담당자. 사실 이 사연만 보면은 그분이 정말 나쁜 사람은 맞는데 사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는 약간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그러는데 상대방이 너무 화만 내면은 설명해주기 어려우면은 그렇죠? 말을 하기가. 근데 사실 이해하자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입장을 아무튼 그런 거 아닐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담당자는 진짜 대로라면 어 학교 내에서 뭔가 찌르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찔러보고 공론화할 수 있다면 공론화장을 통해서 공론화 해보면은 100% 해결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찝찝한 사연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찝찝하니까 사랑 이야기 하나만 읽고 합시다. 사랑 고백해도 될까요? 네. 넌 내 이상형. 네. 넌 내 이상형. 알면 알수록 깨긴 하는데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네. 네, 맞아요. 사귀고 나면 깨는 사람 있죠. 당신과 뜨거운 밤 황홀하겠죠. 나는 그것들의 큰 의미를 안 둬요. 그냥 그 사람과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내 행복이죠. 쾌락보단 여운을 사랑해요. 진해질 거예요. 깊어질 거고 처음이 맑았듯 갈수록 짙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폈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좋아. 오래오래 같이 잘 살고 싶어. 아, 그냥 육체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 그냥 정신적으로 만나는 사람? 정신적인 사랑을 더 우선한다 이 얘기군요. 맞아요. 육체적 사랑은 하나의 수단이죠. 육체적 수단을 우위에 두는 순간 사실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기 힘들죠. 정말 초 이상형이 아닌 이상,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아닌 이상
사실 계속 육체적인 사랑만 갖고 사랑하긴 힘들죠. 정신적 사랑이 우위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진심이신 것 같아요. 현재의 즐거움보다는 미래의 행복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럼 뭐함 판에서 이러면서 소설의 한 구절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좀 그래도 댓글들이 정상적인 댓글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네요. 아,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여러 의견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너무 깊게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뭐 짧게 산 것도 아닌데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에 의해서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듯 저도 제 의견이 있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 저는 그거 알아요? 초등학교 때 꿈이 다들 뭐였어요? 저는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치매라는 질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그것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게 됐죠. 그게 참 슬픈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지 아니면은 동심이 없어진 건지. 저는 그래도 제가 아는 분들은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듣고 계시다면 그분들까지도요. 그럼 모두 잘 자요.